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터치입니다. 엄마 아빠들 오늘은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아이 기르면서 궁금한 것들 또 어려움 우리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원 선생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네, 오늘 사례는요, 보통 4세가 되면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가 보내준 사연인데, 4세 딸하고 겪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아, 네, 그래서 궁금해요. 네,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 네.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요. 4살 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젊은 아빠에 속한다는 마음의 뿌듯함도 가지고 있어요. 우린 동갑내기 부부이고요. 맞벌이를 하는 입장이라 집안일도 분담하고 있어요. 딸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육아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알아보게 되는데요. 우연히 송지희 교수님의 맘맘터치라는 프로를 알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제 마음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딸과의 목욕 부분인데요. 제 아내가 아빠랑 목욕하는 것이 좋다고 자꾸 저보고 딸과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딸이지만 민망함도 들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목욕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내추럴한 상태로 욕조에 버블을 푼 다음 컴온 베이비 하려고 하는 순간 딸아이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똥 쌌어. 아내와 나는 서로 바라보며 한바탕 웃은 후 딸과의 목욕놀이는 무사히 끝냈지만 목욕하는 동안 아이 시선이 저희 신체 일부를 바라보는 느낌의 민망함도 있었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이 질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또 궁금하고요. 아내 말대로 딸과 아빠의 목욕이 괜찮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몇 살까지 같이 목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4살 되면은 엄마의 몸, 여자의 몸, 아빠의 몸, 남자의 몸 참 궁금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 딸 4살 때 아빠가 같이 목욕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다뤄줘야 저희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엄마 아빠들 요 시기 아이들 두신 분들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아빠가 이번에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아빠가 하여튼 아이 이제 육아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면서, 그래, 엄마 아빠가 함께 지금 힘을 합쳐서 아이들 육아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우리 아빠들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4살인가요? 네, 사례에서는 4살로. 그쵸. 그럼 4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몸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아이들이 몸을 보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몸이 다르게 생겼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 여자는 달라, 이런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교육을 시작을 해야 할 때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성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없거든요. 기억이? 맞아요. 쌤은 어때요? 그쵸? 저희도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하다가 아이 키우면서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는 뭔가 이렇게 어떤 성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 잠깐 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아이들 또래 아이들 그 발달 단계별로 되게 좋은 성교육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는 또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책도 많이 있고, 초등학교는 또 초등학교 시기에 맞는 그런 성교육 책들이 있어서,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제 이때부터 여러 가지 그림책 같은 것을 활용해서 성교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적인 존재잖아요. 성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건데, 요즘은 유튜브나 뭐 다양한 매체, 인터넷 매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에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제대로 된 그런 지식 정보가 없다면 이제 애들은 어때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왜곡된 지식이나 정보를 갖게 되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 자라면서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가 이제 요 시기는 성교육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그림책 같은 것들 아마 찾아보시면 요 시기에 맞는 그런 그림책이 많을 거니까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여기 이제 아빠가 아이랑 같이 목욕을 하는데 아빠는 좀 민망함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녀 7세 부동석. 혹시 선생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저 들어봤죠. 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 나이로 한 만 6세 이상이 되면은 남녀가 구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중탕에 가도 어때요? 아이들, 유아아이들 뭐 5살 정도 된 아이들만 데리고 가도 어떻죠? 좀 따로 따로 예, 오게 남녀 하죠? 예, 따로 하라고 하죠. 그거는 네. 뭐냐면, 그 시기에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함께 혼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구분인 거죠. 그래서 그 동성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 그 목욕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요 시기에. 근데 굳이 이제 딸과 아빠가 이렇게 함께 목욕을 하는 거는 네. 썩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아빠가 아이와 함께 친해지는 거, 친밀해지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게 꼭 목욕이 아니래도 그쵸?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빠가 몸놀이를 해주는 거는 요 시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빠는 몸놀이가 더 유리하죠. 네. 엄마들보다도. 네. 그러니까 몸놀이를 아빠가 해주면서 아이하고 목욕을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여기 이 시기는 지양을 해야 되는 거. 그게 맞고 그다음에 동성 부모와 아이와 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 시기에 되게 몸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몸에 네. 대해서 궁금해할 때 아까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책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예. 성교육을 시켜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림책 활용도 좋고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주 깐난 애기들 있죠. 기저귀 차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네. 이렇게 기저귀 채우고 그럴 때 네.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보게 해주는 거 음. 좋아요. 그래서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어누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아들과 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함께 목욕하게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죠 호기심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뭔가 장난을 하면서 네. 어떤 어떤 성기에 대해서 네. 또 뭔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요때도 어누이끼리 목욕 같이 하는 것도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요즘에 매스컴 같은 데서도 유치원에서 뭐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뭐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그거가 뭐 좀 애들이 짓궂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요즘에는 성추행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면 생명에 관계되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은 늘 소중하지만 생명에 관계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다른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은 싫어요 라고 말을 하고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도 어때요? 그런 부분은 소중하다고. 그죠? 소중하게 생각을 네. 해야 되고 네.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목욕탕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수영복 입는 부분은 가리는 거 되게 쉽죠. 수영복을 입는 부분은 가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뭐 아빠랑 딸이랑 이렇게 함께 물놀이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물놀이장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그쵸. 수영복을 입고 함께 스킨십, 그다음에 놀이를 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자연인으로 같이 목욕하는 거는 오히려 성교육에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유아기에 성교육이 잘 기본이 만들어지면 초등시기 또 사춘기 시기에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출되었을 때도 좀 더
분별 있게 음. 네, 아이들이 뭐 개념 없이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이고 어떤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애들이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 막 교육열이 있으셔가지고 그 글자 공부도 가르치고 또 뭐 영어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성교육이다. 근데 이제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쩐지 성교육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것 같아요. 예, 좀 부담스럽기도 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요런 아이들을 통해서 나도 좀 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좀 배워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책 같은 거 활용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요 시기에 좀 건강한 성을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희는 오히려 저 딸 아이도 4살 때부터 아빠랑 목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엄마 말로는 아빠가 시켜줄 때 집안일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한 맛에 또 아빠하고 목욕을 시키는 엄마도 있었고 오히려 다른 성끼리 목욕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성에 대해서 몸을 볼 수 있다라고 이런 또 얘기가 있었어요. 네. 육아하면서.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책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놀아주려면은 또 목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놀아줄 수 네.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혼탁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계기로 저도 주변 엄마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말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네네. 네.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